정주행차가 두 번째로 멈춘 이곳 또한 꽹과리를 울리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김희수는 정조가 한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휴식을 취하던 융양 동저정 일대에서 격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조에게 흑산도의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도성 밖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 노량진을 건너기 전에 있는 거기 용양봉저정이 아니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격쟁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소에서 쉴 때 이제 왕이 이제 뭐 여러 소리가 나면 상원 격정을 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특이한 경우는 행차 도중에 이렇게 격정을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후보지는 한강을 건넌 정주행차가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변이다. 정조대왕 능행도의 한 장면을 보자. 어가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다 민원을 적은 상소를 올리는 사람이 있다. 임금의 행차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모습은 거리낌 없이 자유분방하다. 정조 임금의 어가가 지나는 바로 옆에도 한 무리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 김희수가 행차 도중에 꽹과리를 울려 정조의 행렬을 멈추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흑산도 주민 김희수는 백성들이 직접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격쟁 제도를 통해서 정조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이런 정조의 뜻과는 달리 격쟁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권리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왕에게 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겠죠. 그렇다면 흑산도와 같은 오지 주민들에게 관리들이 일부러 나서서 격쟁 제도라는 것을 일러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희수는 어떻게 격쟁 제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흑산도는 도시가 부럽지 않다. 천혜의 흑산도 앞바다에서 키우는 우럭 양식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나 김희수가 살았던 시대의 흑산도는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섬이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선치 때는 솔직히 흑산에서 쌀 서말 먹기 힘들기 서말 먹기 힘들었대요. 양식하기 전에는 보리 아니면 고구마 뿌리 그렇게 연명을 살았어요. 흑산도 양식이 우럭 얼마 안 됐어요. 되면서 생활이 10년 많아졌지. 쭉 가다 내려다가 관청이 호소한 김희수의 탄원서 초안엔 당시 흑산도의 고통이 절절하게 묘사돼 있다. 저희들이 사는 섬은 절해고도로 토지는 척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곳인데도 불구하고 부역은 많고 세금은 무거워 도저히 저희 주민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등어를 잡는 일이 있는데 고등어는 성격상 그물에는 잡히지 아니하니 낚싯대 하나로 건져 올리는 고등어가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어장세를 내고 있는데 전에 없던 고등어세까지 내라 하니 어찌 살겠습니까? 지방 관리들에 의해 갖가지 이름으로 부과된 세금은 먹고 살기도 버거운 가난한 섬마을 주민들을 괴롭혔다. 저희 섬은 본래 노는 없고 산기슭을 일구어 자갈 틈에 씨를 뿌렸으나 지맥이 점점 쇠하여져 흙은 없이 바위만 항상하게 남으니 소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보리, 고구마도 주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쌀은 조금씩 팔아다 위에다 조금씩 놔서 어른들만 뜯어요. 매년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 땅에 콩을 심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태고자 하였으나 탐관오리들이 보리로 세곡을 바꿔도 또 콩을 세금으로 받으니
세금 때문에 집집마다 울부짖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흑산도를 관할한 최고 행정관청은 전라감영이다. 지금의 도청에 해당하는 전라감영 아래 나주목이 있고 흑산지는 나주목 소속이었다. 고역을 견디다 못한 김희수는 관청을 찾아다니며 흑산도의 세금 문제를 호소했다.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흑산면 사무소 자리에 있던 흑산진이다. 하지만 흑산진 관리는 김희수의 탄원을 제대로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여태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감히 그리 말하는가? 네 뜻대로 해봐라. 네가 날뛴다고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가? 할아버지가 그걸 일일이 이제 가려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시정해달라고 한데도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늘 가나하고는 할아버지하고 등저인 상태거든. 그러니까 우리 수리에 가면은 할아버지 우리 밭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 밭 우쪽으로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초일에도 그때도 가마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땅이 이게 누구 밭이냐 그러니까 김수 밭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 원님이 내려와서 콩을 막 문지르고 그랬다는 그런 걸 들었어요. 섬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종이 세금이었다. 당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주원료다. 당시 흑산도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바쳐야 하는 세금은 당나무 40근에 해당하는 종이. 남자가 많은 집은 생업까지 포기하고 당나무를 캐다가 종이를 만들어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까지 종이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아예 섬을 버리고 도망가는 주민들이 생겨나는 지경이었다. 당나무를 베어다가 지금은 뭐 차도 있고 경기도 있지만 옛날엔 지게에다가 저다가 그 통에다 삶아가지고 다시 벗겨서 또 그걸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또 물에다 담궈서 또 칼질을 하죠. 계속 당나무를 베어다 종이를 만드니 땅은 척박해지고 당나무도 바닥이 났다. 하지만 관에서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 없이 여전히 당나무 세금을 거둬들였다. 가혹한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김희수는 나주목으로 향했다. 당나무세의 폐단을 바로잡아 흑산도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찾아온 나주목. 김희수는 나주목살 만나 흑산도의 딱한 사정을 호소했다. 몇 번이고 찾아가 주민들의 연명으로 작성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한결같았다. 나라에서 정한 오래된 세금 제도를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없었다. 흑산도의 운명이 걸린 절박한 문제였다. 김희수의 발길은 전라감영까지 이어졌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김희수의 탄원을 접수한 전라감사가 흑산도 현지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권력을 지닌 자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고는 형식적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아마도 관청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김희수는 임금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하는 격쟁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흑산도민 전체 공동적인 그게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번 모여서 논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소장을 올릴 때도 논의했고 결과 갖고 논의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서로 머리를 짜냈겠죠.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누군가가 뭐 좀 왔다 가도 좀 지식이 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나주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왕한테 알리면 된다더라. 김희수가 격쟁 제도를 알게 된 또 다른 가능성은 흑산도 사리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이 복원해 놓은 사촌 서당은 귀양원 정약전이 유배 생활을 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정약전은 흑산도 주민들과 후학들을 가르쳤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집필한 자산어보 서문엔 도움을 받은 섬 주민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는 귀양원 지식인들과 섬 주민들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유배인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유배인에 대한 뒤시닥거리들을 섬 주민이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 유배인이 오게 되면 섬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한 그 민소를 하게 되죠. 못 견디겠다. 또 하나의 그 세금처럼. 유비온 지식인들을 부양하는 부담은 컸지만 섬 주민들에겐 이것이 한양의 고급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창구이기도 했다. 김희수는 유배 생활을 하던 지식인들을 통해 격쟁 제도를 알게 됐을 수도 있다. 김희수가 당나무새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만 2년. 그 시기에 정조는 사도세자의 등을 옮기고 배다리를 놓았으며 행차길의 격쟁을 합법화시켰다. 한양으로 가는 먼 길을 떠나기 전 김희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다행히 성군이 위에 계시니 둔민의 어려운 사정을 놔낸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김희수가 말한 성군은 정조임금을 가리킵니다. 이는 흑산도 주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당나무 세금의 폐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격쟁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희수의 꽹과리 소리를 들은 정조가 흑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매우 흥미로운데요.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희수가 꽹과리를 울려 정조에게 흑산도의 당나무새 피단을 호소한 것이 정월 18일. 행차 중에 접수한 격쟁 내용은 3일 이내로 조처하는 것이 정조의 원칙이었다. 사건 처리가 지연돼 격쟁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정조가 예를 들면 현룡을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밤늦게 이제 천덕궁에 도착하죠. 도착하면 그 격쟁 상황으로 한 개를 갖고 와라. 그거 지시랍니다. 마늘 까고 한대 마늘.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중요시하겠다는 얘기고 그 결국 그의 능행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배추 땡겨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김희수의 격쟁을 접수한 18일 밤, 창덕궁에 돌아온 정조는 격쟁 문서를 검토한다. 격쟁은 구중궁궐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지방 정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행차에서 접수한 격쟁은 107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잘못된 사회 피단과 관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도 많았다. 격쟁 내용을 검토한 정조는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암행어사나 감사를 파견했다. 김희수가 당나무새 민원을 고소한 흑산도도 그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정대신들의 반발이었다. 격쟁의 남발로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격쟁 제도를 폐지하라고 맞섰다. 백성이 상언하고 격쟁을 울리는 것이 근래에 매우 외람되고 잡스러지고 있나이다. 폐단이 많은 제도는 없애는 것이 옳을 줄로 사료되옵니다. 그럴 수 없다. 불쌍한 저 구할 데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깊은 고난을 듣고 군주에 와서 호소하는 것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저들은 실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든 자들이 죄인이다. 격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사건
발생 4개월 후인 5월 22일 이른 새벽 정조는 김희수가 격쟁한 흑산도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흑산도의 양민 김희수가 꽹가리를 올려서 호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래 당남과 결정되어 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수납하게 하니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지방에서 하나가 가지고 있다고 하오. 흑산도의 종세를 영원히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사료되었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해당 관청은 없어진 세금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오. 백성의 폐단을 제거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날 때가 많사오. 아래에서 이익이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위에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어찌 그것을 꺼리필 것인가. 손상익하는 정조가 주관 왕도 정치의 철학이었다. 정조는 자기 정치인념을 손상이카라고 표현합니다. 손상이카라는 것은 위의 것을 덜어서 없는 사람한테 더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는 이제 결국 그런 일을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 국가가 돼야 된다는. 당나무 문제를, 종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부족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냐 할 때 그걸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국가재정을 자꾸만 축내는 건 어떡합니까? 했더니 국가가 하는 게 그런 거다.